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5일 8.15 광복절입니다. 윤석열의 8.15 경축사 78주년을 맞이하는 8.15 경축사는 최악, 최저질, 아주 저질스러웠어요. 국민을 갈라친 광복절 경축사, 좌파 진보를 죽여라 하고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예고해드린 대로 그 영상을 25, 6분 찍었는데요. 윤석열만의 자유가 있는 나라, 김건희만의 자유가 있는 나라. 고고TV는 필부입니다. 근데 20대부터 매일경제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고 있어요. 경제적인 개념을 가져야지. 제가 20대 대학에 복학하면서 경제적인 개념이 정립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경제 잘 몰라요. 미국 석학들도 경제를 몰라서 저렇게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통계입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거죠. 경제는 후진성보다 선진성을 바로잡는 게, 빨리 잡는 게 그 나라 경제를 또는 세계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거를 평생을 했는데도 고고TV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지성으로서, 지성이는 맞아요. 고고TV가 화내고 막 욕하고 그래서 그렇지. 상식적인 생활인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생활 경제인이죠. 그죠? 이 윤석열 정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문재인 5년 동안은 그 3년이 2년 반이 코로나 시대니까 그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문재인은 진보적인 생각으로 추경을 남발하면서 국가 부채를 한 400, 500조, 한 500조 늘렸죠. 그게 중앙부채인데 지방부채까지 하면 1000조를 늘렸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문재인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도. 제가 유승민보다 경제를 잘 알겠습니까? KDI 수석연구원이었나요? 유승민이가. 근데 오늘, 문재인이 같은 경우도 그 기자회견을 하고 또, 국무회에서 자하자찬만 하다가 망한 경우죠. 그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도 이게 욕 한번 할게요. 저도 모르는 게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국제 외교 역학도 모르는 게 무슨 건자감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도 아니에요. 이상해. 말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 멍충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으니 난리가 날 겁니다. 앞으로. 현재는 그 언론 탄압으로 막고 있는데 난리가 날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저야 60대니까 사실은 50대야, 이놈들아. 노인들은 더 빈곤해지고,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있죠. 그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선진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건 다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은 일본이나 서구를 봐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근데 이상하게 미국만 발전하잖아요. 미국은 세계 경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을 하면서 세계인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가 왔다고 봐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근거를 대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 경제가 폭풍 성장을 하고 나면은 정체가 오고, 그 다음에 추락이 오고, 또, 저성장의 시대가 옵니다.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폭풍 성장을 하기 위해서 4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꺾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도 많이 하고 골마 터지고, 그죠? 또 국가 경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꺾어지는 날이 오는데, 현재 미국의 압박과, 그죠? 미국의 경제 세계 재편으로 지금 중국은 꺾어지는 순간이고, 내부적으로 골마 터진 게 지금 다 터지게 생겼어요. 자, 그런 개념 하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OECD 국가에서 꼴찌다. 윤석열 1년 반 동안 꼴찌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추경호 가지는 안 된다. 추경호 가지고는 추경호가 약해요. 제가 보면은 추경호는 큰 그립도 못 잡고, 그러니까 강력한 그립도 못 잡고 큰 거시경제를 다뤄보지도 않았고, 또 추경호가 뭐라 그럴까, 대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지금 프리드만의 자유경제 하나 갖고 나와서 자유, 민주, 경제 이런 것만 외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경제적인 현상을 돌파하거나 추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기본 경제 정책은 긴축이죠, 긴축. 문재인이가 방만한 재정 운영과 국가 부채를 늘렸으므로 자기는 국가 부채를 안 늘리고 긴축 재정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추경호가 경제 정책은 어느 정권이든 어느 대통령이든 경제부총리한테 맡겼죠. 근데 윤석열은 경제마저 쥐가 전지전능하게 지금 휘두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하고는 무속의 자리에 잡혀 있다는 거죠. 무속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터질 텐데요. 고고TV는 모든 것을 내년 총선에 수렴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안 돼요. 근데 윤석열 가지고는. 이 영상을 열은 게 오늘 윤석열이가 8.15 경축사에서 회계망측한 말들을 해대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지금 중국의 유커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막 난리가 났죠. 며칠 전에. 그죠? 난리가 나고 화장품주들이나 중국 관련주가 상종가 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것을 국힘 쪽의 국회의원이라는 놈이나 국힘 쪽에서 봐라. 윤석열이가 중국에 강하게 대치하고 강한 정책을 펴니까 중국에 무릎 꿇고, 한국에 굴복했지 않느냐. 한국에 여행객을 보내줬지 않느냐.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알랑방구를 끼며 공천받으려는 국힘을 보니까 망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중국부터 하죠. 중국이 해외 관광객을 풀은 거,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한국만 푸는 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을 한미일 동시에 풀고 세계 18개국을 풀었죠. 아따, 고고TV에 좋아하는 18 나왔다, 18. 지금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목표는 신기술이나 또는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해서 중국을 갖다가 주저앉히는 게 목표죠. 너희는 미국을 따라오지 마라. 거기에 일본이 동참했죠. 일본은 부흥을 노릴 거고, 그 다음에 한국도 중국, 일본, 미국, 일본 편에 섰죠. 그런데 지금 유커들을 풀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온다고 지금 들뜨고 있고, 국힘 똘마니들은 봐라 윤석열이 업적이다 그러는데 그게 개소리라는 거죠. 아니, 미국하고 일본은 왜 풀었을까요? 일본하고 미국은 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대치전선에 선 세계 두 나라가 유일해요. 서구는, 유럽은 중국, 러시아에 목매가지고 그건 못 살아납니다. 중국하고 대치 못해요. 그런데 한국, 미국한테 유커들이 더 가겠죠. 솔직히 유커들이 한국은 지리적으로만 가깝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K-팝 그것뿐이 없어요. K-드라마, K-무비는 지금 날아간 지가 오래됐고, 푸드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아니, 미국에 더 많이 갈 거고, 일본은 또 엔저가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엔저 때문에 한국에 올 거 일본 가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갖고 국힘 애들이 윤석열이 업적으로 삼으니까 기가 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푸른 게 아니라 한미일 동시에 푸르고 세계 18개국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동시에 풀었는데, 자, 그러면은 왜 중국 애들이 그 유커들을 풀었을까?
중국, 대중화민국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너희 나가서 돈 써. 한국에 가서 소비 좀 해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워.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큰일 났어. 극빈하고 무식한 늙은이들이 윤석열을 저렇게 빨아대고, 국힘 이것들도 알만한 것들이, 그런 걸 갖다가 선동하고 있으니, 그 신원식이라고 비례대표 삼성생고 출신, 제가 그 친구 좀 알아요. 나한테 후원도 막 하고 그래서 유승민 개있을 찌게, 내 유승민 밀을 찌게. 그런데 신식이 나타나가지고 공천받으려고 그러는지 희한한 소리를 해도 다녀. 윤석열이 업적이고 윤석열이 대중 강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미친다. 고고TV가 그렇게 무식한 놈이. 미안하다. 원씨가, 신은식이 미안하다. 미친다 진짜. 그게 국힘의 주류 생각이라는 거죠. 윤석열이 붙어서 공천받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현실을 갖다가 왜곡하는 국힘의 주류 생각이라는 거죠. 또 민주당은 이런 소리 하죠. 국힘과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확실히 접착이 돼서, 확실히 그쪽으로 경도돼서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을 갖다가 건드리면서 경제적인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어느 위정자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제적인 교류라는 것이나 수출 수입은 서로가 필요한 상인들의 정신에서 움직이지 국가 정신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때도 적국하고 무역을 하는 게 경제입니다. 자, 민주당도 틀렸고, 그래서, 왜 중국이 이걸 풀었을까? 중국 내수가 지금 형편이 없어요. 부동산은 지금 폭락을 했었고, 또 폭락 일보 직전에 갔고, 부동산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폭락이 준비되어 있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생산자 물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4%예요. 생산자는 마이너스 4.4%. 어제, 좀 검토해 보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시식감 물가가 마이너스 1%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인플레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런 애들은 디플레를 잡으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중국도 이제 디플레를 잡으러 들어가는 거죠.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4%, 죽을 4자 2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1%. 그 거대 경제가 마이너스 디플레스로 빠지면은 국내 경기가 형편없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 유커를 풀고 한미일에 보낸 것은 돈을 써라. 그것도 있으나 돈을 써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국내 여행사 또는 관광업체, 업계 이런 걸 살리겠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시진핑이가 독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을 휴양지로 등극시킨 지 2년 만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는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도 윤석열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촛도 모르는 것이. 정치도 모르지만 경제를 더욱더 모르는 것이. 경제는 집단 지성과 집단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집단 석학에서. 한 놈이 경제를 다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커를 풀었는데 그거를 국힘에서 윤석열의 업적이라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똥이 차더라. 이런 소리죠. 중국 같은 데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치로 지금 성장을 예상하고 있죠. 1.5%도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도 1% 돼서 1%인가 그랬죠. 올해 1.5%.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IMF 한난도 겪었고 그 다음에 리만 브러스트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또 요번에 세계 긴축재정 같은 걸 겪었는데 과거 정부에는 우리가 보수 정권이었죠. 보수 정권이 망쳤던 흥했던 쉽게 말해서 IMF는 김영삼 말기에 좌파의 공격으로 터진 거고 그걸 김대중이가 급반동으로 V자형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그 리만 브러스 사태 때
몇 개월만 하락하고 다음 해에 3%, 4% 급반등을 시켰죠. 그때까지는 중진국이라 그러고 경제규모가 좀 작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국민보다 경제적인 역동성이 아직까지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그를 추구하고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미국 기술을 전수받고 있고 이러죠. 근데 우리가 격차로 1위 하면서 치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망하는 신체가 되는 거죠. 미국을 제외한.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1%, 올해 1.45% 나온 게 거의 확실한데, 우리가 코로나 3년 기간에 문재인은 추경을 통해서, 그죠? 추경을 통해서 돈도 풀고,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는. 그 당시에 내가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문재인을 공격했지만은 추경을 통해서 또는, 저소득자나, 약자들을 위해서 돈을 풀었죠. 자영업자를 위해서. 그때 제가 비판을 하고 욕을 했지만 그거는 정권을 갖다가 우리 찾겠다는 공학적인 문제나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국가 부채를 조금 올리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신히 지탱을 했어요. 2% 성장은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넘어와서 그게 다 나쁘다는 거야. 추경을 하는 것도 나쁘고, 방만한 재정을 하는 것도 나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 걷는 것도 나쁘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세금을 올리는 것도 나쁘고,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소리죠. 그러나, 그러려면은, 윤석열이가 말하는 대기업이나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죠. 소득세도 좀 깎아줬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의 생각은 이렇게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죠?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많이 팔리고 수출도 잘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세금이 깎아준 것만큼 더 많이 들어온다. 저변이 넓어지다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갔죠. 미국 애들이 돈 풀찌게, 코로나 때 돈 풀찌게, 그 애들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각자 도생이라는 건 너무나 호화로운 말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은 윤석열이가 망치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안 느는 것 같은데, 추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느는 것 같은데, 추경을 하려면 부채를 당겨야 되니까,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되니까. 지금 그거 벌써부터 나온 거예요. 한두 달 전부터. 경제신문 사설이나 또는 기사를 읽어보면, 또 일반 좌파 진보의 사설을 읽어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100조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넣고 빼고 누적으로. 근데 그걸 평균 따져보면 마이너스 한 50조는 썼겠더라. 현재 잔고가 마이너스 50조. 그 다음 재정정권이라는 게 돈이 딸리면은 2개월, 3개월짜리 급하게, 정권을 발행해서 갚아줄게, 2개월에 갚아줄게, 3개월에 갚아줄게, 그걸 한 3, 40조, 4, 50조 썼다더라. 그럼 마이너스 100조가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추경을 안 하고 세금을 안 올리니.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기초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긴축재정을.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곳곳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국가 재정도 딸리죠. 그죠? 말씀드리죠. 올해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100조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추경호는 상저하고, 상반기 우리가 0.6%인가? 8%인가? 0.6% 성장했죠? 하고 한 2% 성장해가지고 평균적으로 2% 성장할 것이면 1.45% 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저하고가 안 돼요. 상저하저가 되죠. 국가 재정을 잘못 운용을 하면은, 우리가 빌릴 때 돈을 빌릴 때 안 빌리고 쓸 때 안 쓰면은 국가 동력이 또 약하대요. 문재인이 너무 풀어가지고 동력이 약화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윤석열이 하는 이 긴축재정이라는 것이 이게 멍청한 놈이야. 미국이 긴축하니까 우리도 긴축한다. 그럼 미국이 얼마나 돈을 풀었나를 봐야 되고, 기축통화니까 그냥 찍어내는 거야. 일본도 얼마나 풀었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비기축통화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도 그만큼 안 풀었죠. 안 풀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전문직 의사, 변호사 이런 놈들이나 또는 공무원 공기업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죠. 공무원들이 맨날 울트락스가 찌릿거리지만 그거 가짜 뉴스야. 국어공무원 3천만 원 정도 받아요.
초봉을. 그런데 연봉. 근데 지금 보면은 아주 신음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양극화. 그래서 이 코로나 3년이나 2년 반을 거치고 3년을 거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초양극화 현상이나 또는 사회 자영업자들 특히 그 사회가 붕괴되는 재정 경제 정책을 갖다가 극복하려는 정책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냥 긴축하자. 긴축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는데 긴축을 하면 또 돈 빌려서 살아야죠. 우리나라 재정 넉넉합니다. 근데 이 꼴통이 무조건 긴축이래. 내년도 3% 예산을 갖다가 정액한다 그러는데 630조에서 660조.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은 내년 660조가 아주 안 되죠. 고거태배가 윤석열을 찍었기 때문에 내년 그 예산 갖다 더 많이 올리면 또 많이 올린다고 또 고거태배가 비판할지 몰라요. 기준이 뭐냐면 윤석열의 경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고통스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그 70대 전원 노인네들은 쥐들이 나라에서 보조하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70대 가면은. 쥐들이 나라에서 보조하는 게 줄어들면도 윤석열 김건희 지키려고 처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대 50대로 가면 명태 나오고 그냥 난리 났고 은행은 그놈들 빼고 일반 중소기업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대 애들은 취업률이 지금 사실상 실업률이 한 30%는 될 거예요. 그 알바하고 몇 시간 하는 걸 취업률로 넣으면 어떡합니까? 그 문재인도 그랬듯이.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걸 한다고 윤석열이는 그냥 기업에 자유를 준다. 세금 깎아준다. 좋아요. 근데 실질적인 자유가 가냐 이거죠. 기업을 동원하고 있죠. 지가 그냥 온데 돌아 김건희가 그냥 화구집 찍으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기업을 뭐 300명, 400명 끌고 다니면서 아무 실적도 없이 돌아온다는 거죠. 조대로만 뭐 기업에 자유를 주고 기업을 앞에 내세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윤석열의 생각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게 오늘 보면은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게 뭐 8.15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한테 핍박받은 36년 또는 그 한 50년을 따지는 건데 일본을 경제 파트너로 삼고 안보 파트너로 삼고 북한이 침입하면 물론 일본의 후방 지원을 받고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는데 그 무식하니까 좋다 이거야. 지가 살 길이 그거면은 우파 늙은이들 결집하고 좌파 진보하고 공학적으로 대치하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그거 나온 거 보면은 재정 정책을 자기는 지금 건전 재정으로 바꿨다. 아니죠. 속으로 지금 공고 있죠. 윤석열이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잡았다. 아니죠. 부동산은 내년에 폭발지게 됩니다. 문재인 때보다 더 뛸지 몰라요. 부동산은. 그때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 나는 진짜 대단히 궁금해. 호기심이 많아. 그 다음에 고고TV 말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뭐 건설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 아니 그 좌파들은 건설 경기 부양을 파퓰리즘이라고 공격하나 건설 경기가 지금 죽을 만큼 죽어 있는데 설설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에 신흥부자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신흥부자라는 게 뭐냐? 대기업 다니는 애들, 공기업 다니는 애들, 전문직 애들, 그게 쉽게 말해서 삥을 뜯는 거예요. 중하위 측에 열악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삥을 뜯는 업체가 바로 전문직 애들, 공기업 애들, 대기업 애들이에요. 그런 걸 하나도 구조조정 못하고 손도 못 대면서 긴축재정했다, 재정 건전성만을 만들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켰다. 그거를 8.15 경축사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안 찍으려다 찍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해야지 윤석열이 살고 윤석열을 지켜야지 김건희가 날 치고 다니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보호하는 이 국힘과 늙은 그 꼴통 늙은이들을 보면은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도 그 국민들 합리적인 지성적인 국민 또는 상식적인 국민 75%가 그걸 안 믿는다는 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윤석열이 경제정책을 보면은 제가 필부임에도 그냥 생활경제는 신문은 보니까 기가 찰 정도예요. 기가 찰 정도. 고통받는
계층, 고통받는 시민, 국민이 아니야. 시민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막고 있어요. 그냥 대기업의 자유, 공기업의 대기업의 자유, 긴축 재정,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놈의 개 씨나라 까먹는 소리 자유는 지 혼자 다 망치고 있으면서 왜 그 경제인을 자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규제 혁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 공무원 계획을 해야 되고, 공기업 계획을 해야 되고, 노동 계획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금 계획해야 하는데, 손 하나 못 대고 있죠. 그냥 좌파 진보물이, 오늘 경축사에서 말한 게 좌파, 진보, 위장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광범위하게, 설치면서 자기를 반대한다. 그 명령 내린 거죠. 늙은이 더 싸워라. 좌파 진보 공산주의 세력이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 기가 찬 세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늙은이들은 자기의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는 그 책임이라고 국가에 대한 애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멍청한 사기꾼이 나타난 거예요.